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로 양국 모두 큰 발전을 이루며 좋은 파트너로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전쟁은 과거 우리의 6.25 전쟁을 떠올리게 했으며 수많은 선조들이 이국 땅 베트남을 위해 피 흘리며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깊은 귀감이 되어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시키고 나아가 한국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비록 남베트남의 패배로 공산화되어버린 베트남이었지만 한국과 비슷한 발걸음을 걷던 베트남을 2006년 국가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자유화에 합의를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고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를 도와주며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신들이 베트남에서 제2의 대한민국 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또한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대베트남 투자 지원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을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안일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과거의 붉은 핏줄을 전혀 버리지 못했고 자신들보다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한국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이용하여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이라 생각하였죠. 분명 한국이 베트남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역사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확실하나 이들은 열광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였습니다. 실제로 전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미래 파트너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한국을 이용하자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베트남 30년 미래 협력 전략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던 체제 언론 통제를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내에서 한국은 자신들을 밟고 성장한 나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대유행 사태를 기점으로 이들의 본 모습이 여지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 많은 것을 습득했고 비록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베트남의 시작을 알렸던 삼성이 가장 먼저 투자를 중지하며 다른 나라로의 이전까지 준비하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응어리에 쌓여있던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 틈을 타 탈출하는가 하면 외국 기업들도 눈치를 보며 한국 기업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도 베트남은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예상이라도 한 것 마냥 오히려 마지막 기름을 짜내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일부러 기업들의 매각, 이전 행정 절차를 질질 끄는 등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었죠. 하지만 결국 한국의 투자와 기업들이 사라지자 남아있던 베트남의 미천과 진실들이 쏙쏙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베트남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경제는 황폐화되며 이로 인한 베트남 시민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로 베트남 총리실이 한국 외교부에게 한국과 미래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베트남의 국고 상황이 관광산업 손실로 인해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에게 정책 금융과 재정관리 컨설팅을 도와달라는 재무장관의 서한을 보내온 것인데요.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이에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이러한 베트남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답변으로 인해 베트남 총리가 매우 분노하였다고 밝혀져 베트남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 외교부에 급한 연락을 취했고 한국 기업 총수들과 투자 간담회를 갖고 싶다고 전했으나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개편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국제 정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한국은 국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것인데요. 어려운 말로 보이지만 핵심은 결국 너희들이 택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알아서 하란 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답변에 베트남 찐총리가 자신의 측근들을 맹비난하며 이례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 MBC 정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지방정부 50여 개가 모인 대베트남 전략회의 자리에서 찐총리가 정례 브리핑 중 베트남 외교장관이 일어나 한국 외교부에 대한 답변을 전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잠시 퇴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붉은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죠. 저렴한 인건비가 당장에는 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과거 중국에서 겪었던 수모를 생각하면 최대한 이들과의 거리를 빠르게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큰 해답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상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국민투비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